붙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자, 2부도 여의도 중계석 함께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계속 이어갑니다. 자, 아까 저희 윤석열 총장 그 사태 관련해서요. 이거는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. 윤 총장이 이제 검찰에서의 역할은 뭐 이게 다다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 역할은 이제 정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자, 윤 총장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 총장이 자연인이 돼서 보자 보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먼저 야권에서 윤 총장을 좀 뭐랄까요? 반기는 입장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윤 총장 정계 진출. 먼저 이거는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좀 전망해 주시죠. 예,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이 검사로서 평생 추구해온 법치주의, 법의 지배, 또 공정한 법질서, 또 그거에 바탕을 둔 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자기의 책무, 소명이 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고 이제 검찰 조직 안에서 자기가 하던 역할로서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한계가 있다. 네.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직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없어졌다.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검찰 조직의 문제나 자기 개인의 인생의 어떤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.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.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나라로 이제 발전하느냐 아니면은 후진 전체주의 국가로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하느냐가 운명이 걸린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는 검찰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취를 전개한 거 아닌가 싶고요. 예. 또 저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부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잠재력이나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별의 순간이라고 그랬나요? 예. 네. 별의 순간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말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따로 만나거나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한 달 뒤에 재보궐선거도 있고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나라의 진로를 가르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겹쳐가지고 윤 총장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본인의 역할,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전재수 의원님. 예, 저는 윤석열 총장이 100%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정치 개시 선언을 어제 했다 이렇게 보고. 네. 근데 어떤 정치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. 어떤 정치를 할지 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정치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죠. 당연히 이제 일정한 검증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부인 문제, 장모 문제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예.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명이죠. 근데 이제 검사라는 것은 뭐 범죄자든 아니든 간에 어떻든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사람 잡아넣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사람 살리는 정치와 사람 잡아넣는 일 했던 이 검사는 정치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는 검찰이 특권적 권력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특권을 향유해왔던 검찰 조직의 이익,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내내 그냥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을 보호하는
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부디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치를 기대하겠다.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윤 총장이 이 사퇴를 결심한 시점을 두고도 참 사실은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검사가 퇴직한 후에는 1년 안에는 대선 출마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, 이거 피하기 위한 시점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걸 봐서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, 예,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? 이건 저는 뭐 100% 그렇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어제 갑자기 사실은 이제 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할 줄 몰랐다, 이 반응이 뭐 주된 반응 아니겠습니까? 예.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봐서,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권자에게 또는 청와대든 정부든 사전에 고위직 임명직 공무원은 사전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다 전달을 하거든요. 상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예. 어떤 장관이든 어떤 청장이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런 절차와 과정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임명권자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방식과 시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결국은 그동안 재임 기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방패 삼고,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과 정치적 행위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알겠습니다. 100%라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조혜진 의원님.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임명도 했지만은 자신을 또 징계하기도 한 임명권자하고 거취를 의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징계 징계 의결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은 이미 자기에 대한 신뢰는 거둬들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, 임명직 공직자의 출마 제한 문제는, 어차피 이 정권이 또 여당이 윤석열법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자기들의 정권 연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를 법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법원이라고 내놓은 것도 결국은 윤 총장 출마 못하게 막는,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법을 강행하는 이 정권이기 때문에. 조 의원님 시간이 좀 다 돼서요. 짧게 좀. 자기를 막으려면 1년 반짜리도 만들 거고 2년짜리도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. 그에 맞춰서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고. 어쨌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판단한 걸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